네, 종목 카운슬러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 사연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신가요? 효성 ITX가 저기 17,000원 정도 왔다 갔다 되는데 17,000원이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한 30% 가지고 있습니다. 40%요? 30이요. 아, 30% 들고 계세요. 17,000원에 매수 들어가셨고요. 예, 한 2주쯤 된 것 같은데요. 아, 한 주 정도요? 2주쯤 지났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셨군요.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좀 궁금하신가요? 또 내가 이제 내려갔다가 또 금액대 이제 왔는데 거기서 또 머뭇거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할까 지금 얼마 손이 아니거든요. 네,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 거네요. 손절을 해야 되나, 조금 기다려 봐야 되나, 지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더 버티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손절도 고민하실 정도로 좀 많이 답답하셨던 모양인데요. 저희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가 보고 살펴드리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예. 네. 효성 ITX입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16,7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네, 효성 ITX입니다. 피비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참 많았어요. 지금 시청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잘 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 이 사물 인터넷 종목 중에 대장주라고 봐도 전혀 뭐 손색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4월부터 계속 밀렸습니다. 이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다 똑같이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 4월 이후부터 다 밀렸습니다. 전 엔텔스도 마찬가지고, 효성 ITX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사물 인터넷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화가 가능한 테마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시간차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차가 존재하는 그 시간에는, 당연히 이제 그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대감이 너무 그 전에 많이 반영이 돼서 폭등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효성 ITX의 뭐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컨택 센터를 이제 아웃소싱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영위하는 업체인데, 이 컨택 센터라는 게 이제 콜센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콜센터에서 한 단계 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웹 채팅이라든지 팩스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이 고객 정보를 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확산이 되게 되면은 이 컨택 센터의 수요가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 시장이 최근 들어서 그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시스코 회장이 올해 초에 사물 인터넷 시장이 우리나라 돈 규모로는 1경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그런 그 숫자를 처음 들어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시장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주가들이 이제 다 반응이 되고, 이 PER로 따져보면은 작년 PER로 따져보면 27배, 그리고 자산 가치의 7배 정도 수준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모멘텀이 다 탄 상태에서 이 실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물 인터넷이 그냥 단순 뭐 AI 뭐 조류 독감 같은 테마는 아닌 게 실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연결시켜 본다면은 조금 이제 그 이따가 이 테마 얘기는 좀 이따 그 모멘텀 시간에 좀 다루고요. 일단 실적 얘기부터 할게요. 첫 번째 제가 테이블을 갖고 왔는데, 이건 분기별 테이블입니다. 분기별 테이블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그 날짜를 체크해 봤죠. 2014년 3분기, 1분기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가 나오죠. 근데 영업이익이 실제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약 7억 정도 늘어났죠. 7억 늘어나고 매출액이 약 42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가는 요 정도 올라간 게 아니라 2배 넘게 올랐어요. 예, 그리고 그 어떤 모멘텀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분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테이블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연간 기준으로 이제 그 가지고 온 실적 테이블인데, 이
2012년까지는 실제로 이 수요가 2011년도에 비해서는 그다지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2013년에 급격하게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2013년에 어떤 주가가 얼마나 움직였나 보면은 약 2배 정도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로 사실 테마로 움직인 거는 한 5배 움직였다. 그 정도 비율, 한 5대2 비율로 이제 테마로 움직인 게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본적인 분석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모멘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아무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그 기대감만큼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이 시장이 실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가시화가 될 테마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얼마 전에 얘기가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슈로 또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시화 가능한 테마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를 좀 보면은 그거랑 네.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바로 전기차입니다. 아,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물론 전기차를 사물인터넷에서 비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비슷한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 테슬라가 시장에서 어떤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막 신고가를 치기 시작했을 때, 실적이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폭등했다가 그 이후로 약 1년을 쉽니다. 1년을 쉬고 특히 우리나라 관련 업체들, 어떤 우리 산업이나 이제 우수 AMS나 이렇게 실제로 이제 납품 들어가는 납품 레코드가 있으면은 이제 다시 신고가로 이제 회복을 하는데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다른 사실 납품 레코드가 없는 그냥 관련주로 묶이기로 한 거는 아직도 조정받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진짜 실제로 이제 시스코에 납품하는 업체가 가장 유리하겠죠. 예, 근데 효성 ITX는 근데 이제 워낙 그 사업 아이템 자체가 컨택센터라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가시화가 빠르게 되고 실적이 지금부터 좀 말도 안 되게 대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좀 시간은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최근 들어서의 좀 긍정적인 신호를, 모멘텀 찾아보면은 약 1,000억 규모죠. 현대캐피탈 쪽이었는데, 대규모 공급 계약이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물인터넷 시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런 대규모 수준은 뒤따를 것이고, 이 대규모 공급 계약의 규모 자체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는 영역이고, 어떤 가시화 뉴스라기보다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제 판단의 영역대가 아닌 그런 고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좀 계속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또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고점이 22,000원이었잖아요. 고점이요. 네. 그 가격대에서 계속 밀린 건데, 앞서서 그런 예를 들어주신 걸 보면 전기차 관련해서는 조정이 1년 가까이 받았다. 짧은 건 6개월이었고요. 그럼 이 조정이 얼마만큼 갈지가 알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요? 어떤 이슈가 나와야 좀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사물인터넷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만큼 가시화가 되고, 막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주가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면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을 볼 필요는 없어요. 수급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투자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요. 그냥 기술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큰 폭의 어떤 사물 인터넷 시장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큰 폭의 상승폭이 나왔고, 대부분의 거래량이 이때 당시에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 구간이죠. 근데 조정 구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저항선을 꿰뚫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의미 있는 다시 추가 상승의 시그널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맴도는 그냥 시그널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의 영역대가 유지가 될 것이다. 약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원 정도에서 15,000, 14,000원 정도까지 계속 기간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기술적인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들이 그런 사물 인터넷을 접하기 위해서는 바로 추가가 말해줄 겁니다. 막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큰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추가 상승의 시그널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시그널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시즌이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목표가가 어느 정도에서 좀 나오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일단 목표가를 드리면은, 일단 목표가보다 저는 손절가부터 드릴게요. 예, 손절가부터 드릴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좀 조정이 길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컨텐츠 업종도 그렇고, 건자재 업종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도 올라가는 업종이 많은데, 그 소외감이 엄청날 겁니다. 이렇게 길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에 실린 양봉이 나오면서 우리가 뭔가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부분,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전저점이 이제 15,350원이었나요? 예, 15,350원이 깨지는 가격대는 14,750원이 이제 최근 저점이네요. 그래서 14,750원이 깨지는 그 가격, 14,800원이 깨지는 14,750원을 먼저 손절가로 저는 제시를 먼저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드릴게요. 18,000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기간 조정의 영역대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또 강조가 되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전략을 좀 들어보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예. 일단은 손절가 또 강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만약 손절 또 고민하셨으니까 이 가격대에서 나오셨다가 재매수하는 전략 함께 고민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으신 것 같은데요. 효성 ITX로 더 이상 마음고생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전략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대신증권 김현웅 PB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가 18,000원, 손절가가 14,750원으로 제시되고요. 강중구 전문가는 투자 의견 매도입니다. 17,500원 목표가, 손절가 15,5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시판인데요. 7824님께서 다음을 사셨어요. 다음과 카카오 합병 이슈로 들어갔는데요. 대응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매수가가 11만 8천 원이시고요. 30% 담았다고 하시네요. 강중구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지금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가가요. 네. 일단은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은 합병 신주가 상장된 이후에 들어가자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지금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뭐 일단은 그 이슈는 뭐냐면은 다음이랑 카카오랑 합병을 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최근에 카카오가 그 게임 위주로 해갖고 이제 매출액과 순이익을 올렸는데요. 최근에 그 다음과 합병한 이후로 광고 매출이 급등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온라인 광고 시장이 한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 지금 한 2조 5천억 전후가 되는데 지금 카카오나 다음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향후에 뭐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온 그 이슈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이제 합병 신주가 이제 10월 14일 날 상장이 되는데 그러한 합병 신주가 나오는 게 하나의 뭐 물량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뭐냐면은 현재 카카오 주식이 그 장외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다음 주식보다 약간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장외 시장에서. 근데 이게 막상 상장이 되면 아무래도 뭐 조금 더 비싸게 살 수 있다. 물론 합병되는 시점에서 다음에 주식이 만약에 상당히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걸 겨냥을 해서 지금 상장이 되지만 일단 장외 시장에서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뭐 호재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투자신탁증권에서 나온 거로는 이제 합병 신상장이 된 다음에 투자 판단하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물량 부담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제 나스닥에 이제 중국의 그 온라인 업체, 그 상거래 업체가 하나 상장이 되면서 그런 모멘텀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은 또 호재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주가는 지금 고게 합병이 발표된 이후로 지금 7만 원대에서 지금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샀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당분간은 한 12만 원 전후로 해서 조금 박스권 지금 한 11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 정도 박스권을 이루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보다 약간 500원 정도 비싸게 사셨는데요. 일단은 뭐 크게 바라지 말고 한 12만 원대 넘어서 한 12만 5천 원 정도 목표 주가 잡고 일단 매도하시고 밑으로는 한 11만 원 정도 보시고 이렇게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 목표 반등치가 12만 5천 원 그리고 11만 원에 손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사셨나요? 예, 제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제우스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15,500원에 15,500원에 들어가셨어요. 몇 %시라고요? 30% 갖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장이 좀 시작하길래 한 10% 정리를 하고요. 네. 지금 20% 남은 상태거든요. 아, 2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좀 비슷하네요. 시청자분과 지금 차익 실현을 10% 하셨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매도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오늘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진단을 들어볼까요? 예, 김현웅 PB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비님. 네. 그래도 이제 고점에 또 비중을 또 10% 덜어내시면서 이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또 빠졌네요. 예, 상당히 대응을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우스의 그 상승률이 그 15,000원 정도에 사실 때도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온 상태에서 바닥 대비 2배가 오른 상태에서 또 과감하게 들어가셨어요. 이 제우스의 어떤 펀더멘탈을 믿고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셔서 추가적인 릴레이팅이 나올 때 특히 폭등이 나올 때 비중을 줄인다. 굉장히 사실 주식의 경험이 많아 보이십니다. 일단 이 제우스는 아시다시피 아직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정량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는 아직도 싸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그냥 하이닉스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클린룸 하이닉스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설비 중에서 이제 클린룸에 들어가는 진공 펌프 거의 이제 독점력을 갖고 있죠. 게다가 이 장비 그대로 태양전지 장비도 생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중국 뭐 반도체 똑같습니다. 반도체나 컨텐츠나 모든 업종이 똑같은데 중국에서 장사되면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부품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장사되면은 그쪽은 이제 어떤 스마트폰 업황이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업체와 차별화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아가면서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 저는 지금 구간부터는 과연 이제 이 5,000원부터 쉬지 않고 오른 종목이 이렇게 너무 급등해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아주 부담이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사실 이제 아직도 올해 예상 PR이 한 6배도 안 나오는 사실 그런 좀 싼 구간이고 작년으로 땡겨봐도 1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해도 1.4배. 아직 비싼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도 아직 뭐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하이닉스가 혹시 꺾이게 되면 같이 꺾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변동성 없이 꾸준히 쭉 이렇게 오르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힘들게 변동성이 있어가면서 나올 만한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같이 대응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제 비중을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서는 그냥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2의 제우스를 찾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19,000원 이상에서는 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오늘처럼 대응하자. 혹시 뭐 악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수급적인 이유로만 뭐 폭락을 하게 된다면 또 한번 담아보면서 일단 목표가를 19,000원과 20,000원 사이까지 가져. 이 기술적인 건 그려드릴 필요가 없겠죠. 신고가니까 19,000원에서 20,000원 사이로 잡고 이렇게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비중 축소로 다시 한번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더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네. 제우스를 사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게시판 종목인데요. 무초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세코닉스를 19,500원에 사셨고요. 2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세코닉스를 사셨는데요. 종목 진단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강준구 전문가님, 네. 지금 오늘 종가가 18,200원이에요. 네. 이제 좀 저점에서 지금 차트를 보니까 좀 올라오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감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아무래도 그 세코닉스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 업체입니다. 이게 카메라 모듈 관련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좀 상당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 후방 카메라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도 좀 진출하고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이 있다는 것은 물론 최근에 그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위에서는 기술력이 있고 그러한 기술력으로 바탕으로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다. 이런 것들은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좀 안 좋았는데요. 2분기 실적은 좀 좋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작용이 되면서 좀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 이러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일단은 쌍바닥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18,000원대 지금 네크라인이 있는데 그 네크라인을 지금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를요 이제 60일선이 있는 한 2만 원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지금 사신 가격이 19,500원인데요. 2만 원 정도 거는 충분히 네크라인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만 원대에서 일단 문의를 한 번 더 하시든지 그 부분에 가서 일단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절매 단가는 한 17,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추세를 우상향으로 보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세코닉스 목표치 2만 원이고요. 손절가 17,5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초님께서 세코닉스 통해서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종목 진단, 종목 컨터스로 이어갑니다.